우리는 누구나 건강한 몸으로 장수하길 원합니다. 병 속에 누워서 오래 사는 것은 큰 고통이죠. 그런데 사람을 빨리 늙게 하고 큰 병을 만드는 것이 염증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그러면 염증이란 무엇일까요? 염증이라는 것은 바이러스나 세균의 감염이라고도 하고 또 부상이 생겼을 때 몸이 회복을 하기 위해 생기는 일종의 보호 반응이라고도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 일을 하는 착한 염증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은 어느 곳이든 염증이 안 생기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부 바이러스와 싸우는 염증이 아닌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고약한 염증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몸속에서 서서히 증가하면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증상도 거의 느낄 수 없다고 합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우리 몸을 갉아먹고 있는 이것이 지금 우리 몸 어딘가에서 큰 병을 만들고 있답니다. 그 이야기 가지고 장수마을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 정순덕입니다. 염증하면 흔히들 피가 나고 부어오르고 골마서 고름이 나고 이런 모습이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 몸을 보호하느라 생기는 염증이 아닌 이것이 큰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바로 나쁜 염증이라고 하는 만성염증인데요. 나쁜 염증은 특정 부위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혈액을 타고 가랑비같이 천천히 온몸에 퍼지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야금야금 망가뜨리고 있답니다. 체내의 만성염증을 증가시키고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데요. 우리 몸은 생체 조직이 손상되면 손상된 부분을 제거하고 새로운 조직으로 회복시키려 하기 때문에 면역세포를 불러들이고 탐식세포를 통해 손상된 세포를 제거한답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신체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활성산소라는 건데요. 이 활성산소가 오히려 정상적인 세포까지 공격을 한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몸에 해롭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암, 뇌졸중, 심장병, 당뇨 이런 비감염성 질환들은 염증에서 시작이 되고 염증 반응이 반복되면서 이것이 더 큰 질병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3분의 2가 바로 이 비감염성 퇴행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또 이 활성산소에 의해 노화 속도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늙어가는 것이 활성산소로 인해 정상세포가 손상되고 이것이 새로운 세포로 채워지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활성산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인 거죠. 그렇게 활성산소만 없앤다면 암, 뇌졸중, 심장병, 당뇨병, 관절염 이런 질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또 나이가 들어서도 신체 기능을 젊게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도 않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팔팔하게 100세까지 살 수 있도록 염증 퇴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아는 뻔한 방법이고 뻔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늘 뻔한 얘기 속에 정답은 있습니다. 이런 걸 무시하게 되면 골골거리며 삶의 질은 떨어지고 죽지 못해 약봉지를 끌어안고 살게 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미세먼지의 노출을 줄여야 된답니다. 외부를 통해 흡입하게 되는 미세먼지 속에는 발암물질, 생식 독성물질, 흡입 독성물질, 면역 독성물질 이런 수많은 여러 독성물질이 혼합되어 있답니다. 이런 것이 폐 속에 깊숙이 침투해 염증 반응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는 조기 사망을 하게 하는 최대의 환경 요인으로 전 세계적으로 1년에 700만 명을 조기 사망하게 만든답니다. 그러니 가정에서도 수시로 미세먼지를 체크하시고 환기에 신경을 써야 된답니다. 미세먼지는 만성 퇴행성 질환과 노화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태아와 어린아이들 건강에도 유해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오메가3와 오메가6 비율을 맞춰 먹어야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의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물질이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오메가3를 먹더라도 오메가6 지방산을 너무 많이 먹으면 만성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영양학회에서는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을 4 내지 8대 1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메가6는 콩기름, 옥수수기름, 참기름 등에 많이 들어있고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 들기름 등에 풍부합니다. 한국인은 오메가6를 오메가3에 비해 20배나 많이 먹고 있어서 오메가6 섭취는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오메가3를 필요한 만큼 섭취하려면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에 2번,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매일 고등어 한 토막을 먹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과일과 채소에는 항염증 효능이 있는 식물성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답니다. 가공식품을 먹기보다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항염증에 효과가 있답니다. 네 번째는 설탕을 줄여야 됩니다. 지나친 당분은 부신이나 스트레스 조절기를 마모시키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신체 기능을 떨어뜨려서 염증을 생기게 한답니다. 다섯 번째는 하루 40분 유산소 운동을 꼭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항산화 능력을 강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활성산소의 발생을 증가시킨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잠을 충분히 자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잠을 푹 자고 싶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잠도 없어집니다. 푹 자는 게 소원이라는 사람들이 많지만 문제는 수면이 부족하면 신체 조절 기능을 약화시키고 염증 반응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또 수면 부족이 체중 증가와 심장 질환과 염증까지 거의 모든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이 보약이라고 했나 봅니다. 힘들게 운동을 하면 잠은 옵니다. 일곱 번째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평소 온몸을 편 자세를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원활한 신진대사를 억제해 체내에 만성염증이 쌓이게 한답니다. 틈틈이 허리를 앞으로 숙였다 펴는 스트레칭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염증에는 외부 공격에 의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생기게 되는 급성염증이 있고요. 만성염증은 반복적인 염증으로 인해 특별한 증상 없이 몸속에 조용히 쌓이다가 질병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증상이 없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통해 염증 수치를 알 수 있고 수치가 높을수록 비만, 당뇨, 고혈압 이런 대사성 질환에 영향을 미치고 병의 진행 속도를 빨라지게 한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만성염증은 미세혈관과 신경을 훼손하고 당뇨합병증을 일으키고 심근경색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증폭시키는 주요 인자로 밝혀지고 있답니다. 만성염증은 질병을 빠르게 악화시켜 암으로 진행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모든 큰 병이 염증으로 시작되었다니 염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였네요. 오늘은 염증 수치를 낮추는 방법들을 알려드렸는데 잘 실천하셔서 건강하게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염증 수치를 낮추고 활성산소를 없애면 100세까지 팔팔하게 살 수 있답니다. 주민 여러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